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켜줄 남자 수산사형사 김지훈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보상튜브에서 교통사고 합의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본 컨텐츠는 특집으로 여러 회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험사마다 합의금을 덜 주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보면은 간단한 접촉사고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200만원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100만원을 받죠. 여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셨나요? 이러한 경미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잘 주는 보험회사와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튜브에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러면 보상튜브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많은 보험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단순 접촉사고인 경우 보험회사마다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접촉사고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단순 접촉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비로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일부 보험사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겠지만 40만원 내외로 판단이 되고요. 휴업손해는 2주 내도록 풀로 입원한 경우 100만원 내외가 산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분이 통원을 하게 될 경우 한 번 통원할 때에 따라서 8,000원씩 계산하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2주 동안 내도록 입원을 해 있었는데 100만원을 받고 다른 누군가는 한두 번 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여기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합의금은 고무줄처럼 다른 걸까요? 그건 여러분이 만나게 된 보험회사의 직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량권에 대한 금액은 위자료나 휴업손해, 통원의료비의 이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 여러분이 치료비로 쓰게 될 향후추정 치료비라는 이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마다 합의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받는 합의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줘야 되겠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향후추정 치료비를 더 높게 산정을 할 것이고요. 더 낮게 합의할 경우에는 이 향후추정 치료비가 낮게 산정되겠죠. 그런데 이건 담당자가 아닌 보험회사마다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험회사마다 이 담당자의 재량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담당자의 재량권이 큰 곳은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이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대 측 보험사 어딘데? 하고 말이죠. 그러면 속칭 이 재량권이 높다는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답은 매출 순위가 높을수록 재량권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직접 회사 이름 언급하지 않고 이니셜로 제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니셜만 가지고 파란 창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해당 회사가 어딘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 탑3는 S사, H사, D사입니다. 그리고 탑5를 산정할 때는 M사와 K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5개의 회사가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담당자의 재량권이 그만큼 높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는 그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합의금 기준이 낮고 담당자의 재량권이 낮은 곳도 궁금하시겠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회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기준액도 낮고 담당자 재량권도 낮기 때문에 합의금을 높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나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시겠죠. 아니 보험회사가 작다고 금액을 적게 줄 거면 차라리 소송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에 포함된 합의금은 여러분이 소송한 금액보다 높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소송해서 보험회사가 종전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송에 확정 판결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작은 보험회사일수록 소송에 근접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일 뿐 그보다 덜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보험회사는 큰 회사일수록 재량권도 높고 더 높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대수의 법칙에 있습니다. 이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보험 이론인데요. 계약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률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육각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주사위를 10번 굴려서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했을 때와 1000번을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했을 때 후자가 6분의 1에 더 근접한 결과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도 계약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위험률을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담당자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난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난 사고로 인해서 내가 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보험회사에 내가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같이 드린 것 같네요. 추가로 공제회사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공제회사는 보험회사와 그 규모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당연히 조직도 폐쇄적으로 되어 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가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위원회 소관이 아닌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합의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은 때가 되면 전화로 합의를 유도해 종결을 유도하게 되지만 공제회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가 올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내버려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손해사정사들도 공제회사 사건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주변 지인이 접촉사고를 당한 후에 상대 측의 보험회사가 공제회사라고 하면 어쩌다가 부딪혀도 공제회사 걸 부딪히냐고 그러죠.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상대 측의 보험회사가 어딘지 알고 부딪히는 것도 아니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접촉사고로 인한 입원이 나일론 환자를 양산해낸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보상튜브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보험사고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험사고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때까지 저희 보상튜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보상튜브였습니다. 저희 보상튜브를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